자, 안녕하세요. DH 아카데미입니다. 자, 오늘은 고1 함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죠. 개념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예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만 설명하고요. 문제풀이에 대한 개념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위주로 아마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먼저 1번을 봅시다. 정력과 공력이 실수 전체 집합이다. 다음 보기 중에서 1대1인 것을 구하라. 1대1 대응. 1대1 대응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증가하거나 그래서 항상 감소하는 함수,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거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 이걸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끄면 함수라고 했죠. 이렇게 한 점. 박남정 우리는 춤을 생각을 했죠. 그러면 한 점. 자, 이렇게 꺼도 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꺼도 한 점, 이렇게 끄고 한 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좋게 1대1 대응 함수는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증가하고 항상 감소하는 함수, 요 4차 함수는요, 맨 어떤 2차 함수하고 비슷한 이런 꼴입니다. y는 6은 이런 걸 우리는 상수 함수입니다. y는 6은 여기 6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함수, 이건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죠, 그죠? 자, 요런 1차 함수요. 요런 1차 함수가 항상 여기 y절편이 7이고 기울기가 3이고 이런 직선이 항상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요것도 y는 x죠. 항상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항상 증가하거나 아니면 항상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이런 걸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건 디귿과 니얼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됐습니다. 자, 됐죠?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인데 함수 중에서 항등 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항등 함수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집어넣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x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x가 나오는 거야.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이런 함수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요,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이 나오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상수 함수죠. 이것도 1 집어넣으면 얼마? 바로 10이 나오죠.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바로 니얼밖에 없습니다. 1 집어넣으면 1, x가 2 집어넣으면 2,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x를 집어넣으면 y가 그대로 나오는 거, 그거를 우리는 항등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 놈인 거. 알겠어요? 자, 항등 함수의 정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니다. 자, 합성 함수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G에, 그렇죠? F7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걸 먼저 하는 거죠. 그럼 F7은 요 F라는 함수에 7이 가는 곳 얼마죠? 5가 됩니다. 그럼 요게 G5죠. 그럼 5가 가는 거, 요거는 G 함수입니다. 5가 가는 게 얼마죠? 바로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은요, G의 F의,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G의 F의 9는, 자, F의 9가 가는 건 얼마? 4죠, 그죠? F9가 가는 거 4. 그럼 G4는 4가 가는 건 얼마죠? 7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는 합성 함수라고 했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요, F의 G3입니다. 자, 먼저 뭐를 요거부터 먼저 하는 거죠. G3을 하면, 자, 요게 G라는 함수, 3이 가는 거 얼마? 8이죠. 그럼 F8은 8이 가는 거 얼마? 2가 됩니다. 자,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F의 G4죠. 자, G4가 가는 거, G4가 가는 거, 여기 G라는 함수에 4가 가는 건 7입니다. 그럼 F의 7은 7이 가는 거 얼마죠?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몇 번? 4번. 자, 두 함수에 대해서 항상 이런 걸 구하라고 했죠. 자, 4번. 자, 요것도 한번 보면요. G, fx입니다. 그러면 G 요게 fx죠. 그럼 fx가 뭐니? 바로 5x-2입니다. 5x-2죠. 자, 요 5x-2가 가는 거는 요 x 대신에 5x-2를 집어넣어야 돼요. x 대신에. 자, g라는 함수 요게 x 대신에 5x-2를 집어넣지. 그러면 x 대신에 5x-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요걸 전개하시면 됩니다. 요거 전개하면 완전 제곱이죠. 25x 제곱 2ab 10 마이너스 20x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4죠.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요거 전개하면 50x 제곱이 되고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40x입니다. 자, 요러면 8 더하기 3 계산하면 11이 되겠죠. 그래서 50x 제곱에 마이너스 40x 플러스 11 그런 거 몇 번이니? 3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역함수가 드디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역함수는 반드시 거꾸로 가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가 여기에 x가 있고요. 요래 때 y가 있을 때, 자, 이 함수가 만약에 a가 여기 b로 가잖아요. 그러면 역함수 요 fa가 뭐냐면 fa를 집어넣으면 여기 바로 여기다 f를 집어넣으면 여기 바로 b 값이 나오죠. 역함수는 거꾸로입니다. 바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역함수는 바로 여기다가 이런 걸 인버스라고 씁니다. f1에 b를 가는 곳이 바로 f1에 b가 가는 것이 바로 a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fa가 b죠, 그죠? 그럼 역함수는요, f 인버스 b는 a율에 나오죠. 바로 이런 걸 우리는 역대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역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자, 보세요. ab가 있고 abc가 있습니다. 자, 역함수 존재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바로 f인데요. 거꾸로 가려고 하면 요게 여기로 가고 요게 여기로 가는데 c가 갈 데가 없죠. 이런 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요 c가 있으면 c에 대응되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꼭 암기해야 됩니다. 빨간 볼펜으로 적어야 합니다. 1대1 대응이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라고?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뭐니? x값이 이렇게 있으면 y값도 한 개씩 이렇게 대응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대응. 이거에 대해서 한 개씩 대응돼요.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개씩 대응되는 이런 걸로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뭐라고요? 시작.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죠. 이거 틀렸어. 자, 이거는요. 요 네 개가 서로 이렇게 가는 건 1대1 대응이죠. 니은이 됩니다. 이것은 요거 반대로 가는 게 없죠. 요것도 되는 거죠. 한 개씩 요래 대응되는 거.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한 개씩 대응되는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자, 우리는 아까 전에도 했죠. 그죠? 그럼 우리는 x가 여기 있고요. y가 여기 있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으면 fa가 가는 것이 바로 얼마? b죠.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걸 역함수라 했죠. 바로 요거 b가 갔을 때 바로 a가 됩니다. 자, fa가 b일 때 f 요게 인버스라고 하죠. f 역함수 b가 갈 때 a가 됩니다. 예를 들어 f3은 2다. 그러면 f 인버스 뭐는 2는 3이다. 이렇게 하고요. f 인버스 4가 5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반대로 f 여기에 오면 5는
4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역대응이라고 합니다. 역대응. 바로 역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 여기서 F 인버스 7은 A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F 뭐는 A는 7입니다. 그럼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5는 7이 되기 때문에 바로 A 값이 얼마?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F 인버스 A가 3이죠. 그러면 얼마? F 뭐는 3은 요라면 A죠.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3 빼기 5는 A가 되고 A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응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7번을 보면, 자,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어떤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역함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역함수는요, 반드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역함수는 뭐라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역함수는 뭐라고요?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한 번 더. 역함수는 뭐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래서 우리는 y는 x 대칭은 얼마?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려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푸느냐면 요거 역함수를 구하려면 역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y는 x에 대한 대칭은 y를 x로 두고요, x를 y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5y는 15가 넘어가면 x-15죠. 자, y는 5로 나누면 바로 5분의 1x 마이너스 얼마? 요걸 5로 나누면 5분의 1x, 5로 나누면 3이죠. 바로 이걸 fx라고 하면 이거의 역함수는 요놈이 바로 역함수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알겠어요? 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y는 x의 대칭이니까 y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꿔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y를 x, x를 y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함수를 구하랬어. 역함수는 뭐에 대해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y를 뭐로 바꾸는다? x로요. x를 뭐로 바꾸는다? y로요. 자, 그래서 이 y식을 구하면 바로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양변을 7을 곱하면 7x는 7을 곱하면 여기다 7 곱하죠. 여기다 7 곱하면 3y. 여기다가 7을 곱하면요, 여기다 7 곱하면 약분하면 2분의 9가 됩니까? 그래서 3y는 요게 넘어가면요 7x-2분의 9가 되죠. 자, y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7x가 되고요, 빼기 요걸 3으로 나누면 얼마? 6분의 9죠. 그래서 y는 3분의 7x 마이너스 요거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 바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자, F 인버스 6입니다. 자, F 인버스 6은 6이 가는, 거꾸로 가는 거죠. 역함수 거꾸로 가는 거, 6이 거꾸로 가는 거 얼마입니까? 0이죠. 자, 요거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역함수는요 바로 역함수의 또 역함수는 바로 F가 됩니다. 이건 바로 F2를 구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럼 F2는 얼마로 가죠? 4로 가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한다? 합성함수죠. F 인버스 요거 먼저 해야 됩니다. F1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F1 값은요 1의 값은 10입니다. 그럼 F 인버스 10은요 거꾸로 가는 거죠. 10이 1로 가니까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봅시다. 3번. 자,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봅시다. F 인버스 상당히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한번 하는 거야.
F 인버스에 F1이 요 얼마? 10으로 갔죠. 그러면 이제 F 인버스 10을 구해야 되겠죠. 요 F1이 10입니다. F 인버스 10은 10이 또 얼마? 1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F 인버스 F죠. 자, 이놈하고 했을 때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요 역함수의 성질이야. 성질 꼭 알아놔야 된다. 역함수하고 본함수의 합성함수를 구하면요,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옵니다. 물론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F와 F 인버스는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옵니다.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요.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옵니다. 그랬어요. 요건 보세요. F 인버스 F죠. 요거 역함수일 때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고도요, 한 방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F와 F 인버스 8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바로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런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함수의 성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를 넘어갑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겠죠. 함수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껐을 때 무조건 이렇게 껐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입니다. 한 점에서 이렇게 끄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한 점에 끄면 하나, 둘, 세 개 만나죠. 함수가 아닌 건 4번입니다. 함수를 구하라 해서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자, 11번 F2 값을 구하래서 2는 뭐냐? 유리수죠. 유리수는 여기다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 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요거는 무리수입니다. 그럼 x가 무리수는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 F2 값이고요. F 루트 2 값을 구하라 하면 요게 무리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이다. 요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요, 요게 없어지고 1 더하기 1은 얼마가 되죠? 바로 2가 됩니다. 시킨 대로 우리는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마찬가지입니다. F3은요, 요 3은 x가 1보다 큰 거죠. 그럼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3 집어넣으면 600이 3이 되겠죠. F-1은 1보다 적은 거죠. 적으면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600 이상은 3이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요 범위안에 시키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13번 잘 봅시다. 자, 요거 잘 봐요. 실수 전체된 함수 fx가 1에 됐을 때 이 값을 구하는데 이 x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요, 3분의 x 플러스 1을 치환을 합니다. t라고요. 자, 이걸 t라고 치환하면, 자, 여기서 x 플러스 1은요, 여기 3을 여기로 곱하면 3t가 되겠죠. 그럼 1이 넘어가면 x는 3t-1이 됩니다. 자, 이 식은 뭐냐? 요 x에 3x 플러스 1을 우리는 t라고 치환했으니까 ft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 x 대신에 바로 요걸, 요게 t라는 함수는 t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요걸 x를 바꿔놨죠. 요 x 대신에 3t-1을 집어넣습니다. 요걸 x 대신에 요 3t-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자, 계산하면 요라면 12t, 요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제 이 식을요, 여기 t잖아요. t로 되어 있으면 이걸 x로 바꿔도 됩니다. fx는. 요걸 x로 바꾸면 요것도 x로 바꾸면 돼요. 10x 나왔습니다. f2를 구하랬죠. 그럼 f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4 빼기 9가 되죠. 24 빼기 9는 어떻게 되죠? 15가 됩니까? 그래서 바로 1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F3을 구하라고 하는 F3은 0하고 5 사이에 있죠. 그래서 F3은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여기다 대입하면 6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F16은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F16은요. 자, F16 값을 구하라 했으니 X가 5보다 크죠. F16은요. 바로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F16을 여기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16이죠? F16이라고 하면 여기는 5보다 클 때는 여기다 집어넣는데 X가 5보다 크면 여기는 얼마? X를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18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X를 18을 집어넣으면 바로 X를 18을 집어넣으면 18 빼기 2는 얼마? F 얼마? 16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요거는요. 자, F 이제 또 16을 구하잖아요. 그럼 F16은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F16 빼기 2는 얼마? F 얼마? 14가 되죠. 오? F16가 14 같다. 그럼 F14를 또 집어넣습니다. 14 빼기 2는 얼마? F12하고 같겠죠. 또 F1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F10하고 같겠죠. F1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0 빼기 2는 얼마? F8하고 같겠죠. 그죠? 자, F8은 F6, F6은 F4, F4는 바로 F4를 구하라 했으니까 바로 얼마입니까? 0하고 5 사이는 여기다가 구하면 되겠죠. 그럼 F4를 여기다가 구하면 9가 되겠죠. 그죠? F4를 구하면 바로 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F6 값하고 F4 값이 같으니까 바로 물론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F2가 되는데 F2 값을 구하라는 거하고는 이건 좀 다르죠. 음이 아닌 실수인데 요 F4 값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F4 값은 얼마? 9. 그래서 7 더하기 9가 되고 10 얼마?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를 2를 집어넣으면요 2A-1입니다. 자, 그럼 그게 1이 되는 거고요. 또 X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요, 자, A가 0보다 클 때입니다. 4를 집어넣으면 4A-1이 얼마 된다? 7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넘어가면 2A는 2가 되고 A는 1이 되죠. 요건 넘어가면 4A는 8이 되니까 A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A는 얼마? 1하고 2가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적을 때는요, 아까 감산다 했죠. 자, A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2A-1이 이게 7이 돼야 되죠. 거꾸로 돼야 됩니다. 이게 7이 돼야 되죠. 또 4를 집어넣으면 요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A-1은 요건 얼마? 반대로 2가 돼야 되겠죠. 넘어가면 2A는 8이 되고 A는 얼마? 4가 되겠죠. 이건 넘어가면 4A는 3이 되고 A는 4분의 3인데 이 범위는 A가 0보다 적을 수가 없죠. 그죠? 없습니다.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성립되니까 A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1입니다. 그래서 답은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대1 대응은요. 자, 아까 우린 중요하댔죠. 1대1 대응은 항상 증가하는 함수 또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증가하는 함수, 우리는 절대값 함수는요, 이렇게 빼쪼가게 이렇게 가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절대값은 이렇게, 이게 0이 되는 빼쪼간 함수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건 직선이죠. 길이가 마이너스니까 직선이니까 바로 이런 그래프입니다.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거는 되는 겁니다. 이건 2차 함수죠. 바로 이래 되니까 이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2열까지가 17번 1대1 대응. 다시 1대1 대응은 뭐죠?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를 찾으면 되겠죠. 이건 아니죠. 그죠? 뭐 증가했다 감소하고 이것도 감소했다 증가 아니죠. 이것도 감소했다 증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맞죠. 자, 1대0, 1대1의 그래프를 구할 텐데 요놈은 어떻게 되겠죠? 요건 좀 이게 보면요, 요거는 왜 아니냐면 계속 감소는 하는데
정의역이요. 치역이 뭐냐면요. y부분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실수 전체가 되는데 이거는 치역 y 값이 무조건 0보다 적은 것만 들어가 있죠. 실수 전체가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전부 다고 이것도 y가 전부 다죠. 그래서 그래 되는 그래프는 4번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그 15분보다 아까 15분 난 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자, 이게 1대1 되는 그래프 때 바로 이런 걸 구하라 했는데 요 이차함수 a가 음수죠. 그죠? 아무 말이 없으면 양수 음수를 다 구해야 됩니다. a가 음수란 말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죠. 그럼 감소함수니까 y값은 8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x가 이제 1 집어넣었을 때는요, 바로 요거 0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바로 이래 이제 직선이니까 1대1 되는 이런 감소하는 함수죠. 자, 요게 1대1 되니라 하면 반드시 이 값이 돼서 이 값만 나와야 되고 이 값이 돼서 이 값만 나오면 됩니다. 아까 이 값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15번 문제 내가 이 문제는 착각을 했는데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요걸 이제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y는 x 플러스 b라고 할게요. 그럼 요 y를 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요.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y 대신에 0을 집어넣고요. x 대신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걸 더하면 8은 더하면 없어지고 2b가 되겠죠. 더하면 없어지겠죠. b는 얼마? 4가 나옵니다. 자, b가 4가 나왔으니 여기에 4가 나왔으니까 a는 넘어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두 개 ab를 곱하라 했으니까 4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바로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몇 번을 하죠? 자, 바로 19번을 하죠. 자, 자연수 함수가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요, 바로 여기에 딱 여기 3이 여기 함수값이 3이 있을 때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y는 3. x를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x 값을 어떤 걸 집어넣어도 무조건 y 값은 3입니다. 그럼 f1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3, f3을 집어넣어도 3, 이런 거를 상수함수랍니다. f5를 집어넣어도 3, 계속 집어넣어도 3입니다. 그럼 이걸 구하라 했는데 3이 몇 개 있을까요? 1부터 35까지는 1부터 36까지는 36개인데 1, 3, 5 치면 홀수죠. 1부터 36까지는 36개인데 홀수니까 바로 18개가 나옵니다. 바로 3이 얼마? 18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죠? 38이 24, 3일은 4 얼마? 54라는 답을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 자, 요게 2, 4, 6이면 이것도 2, 4, 6입니다. 자, 함수의 개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자, 첫 번째 p가 함수의 개수예요. p는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4도 갈 수 있는 것도 얼마? 세 가지. 6이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27개가 됩니다. 여기 함수의 개수예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입니다. 2, 4, 6이고요. 여기 또 2, 4, 6이죠. x에서 x로 가는. 자, q를 구해야 됩니다.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요. 그러면 2가 만약에 2로 갔다면 4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두 가지죠. 4냐 6이냐. 그러면 6이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경우의 수로 구해주면 됩니다. 6가지죠. 1대1 대응 개수는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개수는요. 항등함수의 개수는 어떤 거죠?
항등함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2, 4, 6이 있고 2, 4, 6이 있어요. 항등함수는요,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4를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되고 6을 집어넣으면 6이 나와야 되죠. 이런 건 몇 가지요? 한 가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항등함수에 비해서 R이죠. R은 1이 됩니다. P값 구했고 Q값 구했고요. 상수함수죠. 자, 2, 4, 6, 2, 4, 6이죠. 자, 상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2가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로 가는 경우 있죠. 전부 2로 가는 경우. 또는 이놈이 2, 4, 6, 2, 4, 6이면 전부 얼마로? 4로 가는 거예요. 2, 4, 6, 2, 4, 6 전부 다 6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하나, 둘, 세 가지죠. 상수함수의 개수는 얼마? S는 3입니다. 자, 요거 잘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라겠죠. 다 더하면 27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3 27, 6, 1, 3 다 더하면 요게 30이고 요거 계산하면 37입니까? 잘 맺네요. P에서 Q를 빼라겠네요. 이걸 빼고 그다음 R에서 이걸 또 빼라겠네. 그냥 다 하면 되지 뭘 이렇게 갔냐. 요게 21이고요. 요게 빼기 2니까 바로 얼마?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구하는 사람은 실수하겠거든요. 수학은 원래 이렇게 실수하게 만드는 게 아닌데 이 문제지가요. 자, 됐습니다.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합성함수에 대하여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보면 f의 뭐니 g3이죠.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요 g3은 여기다 g3을 집어넣으면 g3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되겠죠. g3이 마이너스 3 더하기 a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거는 어디다 집어넣는다? x에 집어넣어야 되죠. 이게 x 대신에 마이너스 3 플러스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이죠. 요 값을 x에다가 집어넣고 바로 더하기 5 해주면 됩니다. 요라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요라면 2a는 2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a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2a는 마이너스 1이 넘어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g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에다가 a가 마이너스 1이죠. 자, 우리가 구하는 g4 값은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빼기 1.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보면요. 자, 우리는 합성함수가 이래 됐을 때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 알아놔야 될 게 있어요. HO9, GO9 합성함수는요. 여러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합성함수는 요 놈은 F하고 G를 이렇게 바꾸는 건 교환법칙이죠.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합성함수는 뭐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바꾸는 교환법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이걸 먼저 하고 요걸 먼저 하고 요걸 구하라는 것은 바로 요거를 먼저 하고 난데 요걸 구해야 돼요. 요런 거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하는데 무슨 법칙이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뭐는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요거를 구하라 했죠. 요거. 자, 이놈은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H 오브 G에 바로 오브 F에 3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는 건 얘가 요걸 먼저 구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H 오브 G에
자, 요거 먼저 가면 F의 3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F의 3은요, 바로 F의 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2가 되죠. 그런데 여기 문제 왜 우리가 이렇게 구했냐면 이 함수에서 각각 나오는 게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구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F3을 가면 G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결합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 성질을 묻는 문제야. 그러면 HGX는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바로 1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12 집어넣으면 12 빼기 3이 되고요. 요건 6이죠. 6 빼기 3은 얼마?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바로 합산임수의 성질에 대한 문제죠. 자, 그 다음 23번을 보면요. 자, 보통 우리는 아까 전에 우리는 요 교환법칙은 성립되지 않죠. 근데 교환법칙이 원래 일반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지만 이 문제 자체는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성립된다 했으니 문제에서 성립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럼 gx가 얼마니? 이건 f의 gx죠. gx가 바로 ax-4죠. 이건 얼마? g of fx죠. g of fx니까 fx가 얼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입니다. 자, 이걸 x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이거는 x에 대신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ax 마이너스 4 뒤에 플러스 3이 있죠. 이놈과 이놈은 g라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a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4. 자,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ax가 되고요. 요러면 플러스 8 더하기 3은 얼마? 11이 되겠죠. 요라면 마이너스 2ax가 되고요. 요라면 3a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결국 요거가 있으니까 갖다 해서 11이 바로 요놈이 되면 되겠죠. 자, 11은 3a 마이너스 4죠. 4가 넘어가면 3a는 15가 되고요. a는 얼마? 5가 되는 거죠. 자, a가 5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gx는 a가 5니까 바로 5x-4가 되겠죠. g-1을 구하랬습니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4. 그래서 계산하면 바로 마이너스 9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문제야.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4번. 모든 교과서에 나 있는 문제죠. 시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까 전에 23번을 업그레이드한 문제죠. 바로 f의 gx. 바로 gx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갖다 놓고요. 요건 g of f죠. g에다가 바로 fx, ax 플러스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f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대입을 합니다. 플러스 b. 요거는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2에다가 ax 플러스 b를 대입을 합니다. 플러스 6 대입을 했어요.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요라면 6a 플러스 b가 되고요. 요래 전개하면 마이너스 2ax에다가 요러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이 나오죠. 없어집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놈을 자, b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2b가 여기로 넘어가면 3b가 되겠죠. 그죠? 넘어가면 여기 6이 넘어가면 여기 6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이 되죠. 자, 3으로 나누면 b를 3으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됩니까? 자, 됐습니까? 자, 이놈을 y는 fx의 그래프거나 y는 f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거예요. 자, fx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ax 플러스 원래 이제 fx는 ax 플러스 b인데 b 대신에
바로 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를 집어넣습니다. 요 b 대신에. 자, 이 문제가 a 값에 관계없이 있겠죠. 항상 지나는 점, 이거 우리는 정점이죠. 바로 학기말 때 했던 문제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 하면 요거 a가 있으면 a로 묶으면 됩니다. x-2 플러스 2죠. 그럼 a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성립되려고 하면 x가 얼마면 됩니까? 2가 되면 되겠죠. x가 2 집어넣으면 y는 얼마죠? 2입니다. x 2를 집어. 반드시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이걸 정점이면 a 값에 관계없이 하면 a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2,2입니다.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했으면 바로 2,2라는 바로 1학기 정점 문제하고 바로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 무지 높다는 거 여러분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꼭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도 반드시 우리 학원 교재 문제도 풀고 교과서 문제도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을 봅니다. 자, 1학기 문제하고 마찬가지죠. 우리 1학기 때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요걸 0으로 집어넣은 fa를 구하면 바로 나머지가 되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하니까 요거 0되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바로 나머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차례대로 해주면 돼요. FF에 F-1을 넣었어.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F-1은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1 집으면 4 빼기 7이니까 5 빼기 7은 마이너스 2죠. 요게 마이너스 2입니다. FF에 요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F 또 마이너스 2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F-2는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빼기 7이 나오죠. 요거 얼마? 5가 되겠죠. 그죠? 요게 5입니다. 그래서 F5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네요. F5는 바로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죠. 25 5 집어넣으면 빼기 20 빼기 7이죠. 5 빼기 7이 되고 결국은 얼마를 구하라? 마이너스 2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나머지 정리입니다. 1학기 때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실수 전체에 대한 정의된 함수 y는 fx는 이놈입니다. 자, f-3은 4라 했어요. 자, f-3은 4라 했죠.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습니다. 4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아까 역함수 했죠. f 인버스는 2라 했을 때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꾼다? 역대응이죠. f2는 마이너스 역함수 아까 전에 할 때 했죠. 역대응이 된다 했죠. 그죠? 바로 f2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f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f2가 마이너스 1이니까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요거 빼면 되겠죠.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5a가 되고요. 빼면 없어지고 4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되죠. 넘어가면 2 빼기 1이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니까 계산하면 얼마? 2 빼기 1이죠. 그래서 b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b 빼기 a를 구하랬습니다. b가 1이고요.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만 플러스니까 바로 답은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27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fx가 ax 플러스 b죠. fx는 자, ax 플러스 b입니다. 요 말은 바로 역대응이죠. f 인버스 1이 3이라는 거는 바로
F1은 F3은 여기 얼마?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x-3 집어넣으면 3a, x-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는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우리는 구해야 되겠죠. 자, f의 뭐죠? f3은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f3이 얼마나 나와있어요? 1이 나왔어요. 여기 1이 나오죠.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3입니다. 아까 요 역대형 할 때 f3은 1이죠. 그래서 여기서 f3이라는 게 요게 f3이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알겠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x의 신에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요거 빼면 되겠죠. 이거 빼면 2a가 되고 빼면 없어지고 빼면 4가 되고요. a는 얼마가 되죠? 2가 됩니다. 그럼 a가 2가 됐으니까 b 값은 넘어가면 얼마죠?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fx를 구하면 fx는요 얼마죠? a가 2니까 2x, b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놈을 구하라고 했죠. f 인버스 마이너스 1을 구하였죠. 자, 이 값을 우리는 모르니까 k 값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우리는 역대형이니까 f1은 f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다가 x 대신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k 값을 구하면 돼요. 요걸 우리는 k라고 두으니까 k 값을 구하면 되죠. 여기다가 fx 대신 k를 집어넣으면 2k-5는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2k는 마이너스 5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5가 되고요. 4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k는 얼마? k는 얼마?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k는 얼마라고요?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을 한번 봅니다. 자, 아까 이런 문제 비슷한 거 구했죠? 이걸 어떻게 하더라? 이걸 어떻게 하더라고요? 2분의 x-1을 뭐로 둔다? 옳지, t로 둔죠. 그러면 x-1은 어떻게 되죠? 1을 곱하면 2t가 되고요. 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2t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요 놈을 f 2x-1을 t로 두면 ft는 요 x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어야 된다 했죠? 마이너스 4에 x 대신에 2t 플러스 1을 집어넣습니다.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ft는 자,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8t가 되고요. 요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fx라고 두면 되겠죠. t를 x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는 x 마이너스 1이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f 인버스 7이죠. 자, f 인버스 7을 구하려고 때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둘까요? a 값이라고 둘게요. 그럼 우리는 이게 a니까 a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역대형이니까 뭐니? fa는 여기가 7이죠. 여기다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이 7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8이 되고요. 바로 a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8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9번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요. 자, 그 다음에요. 29번.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하면 반드시 1대1 대응이다. 자, 계속 복습을 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은 어떻게 된다? 항상 증가하는 함수구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를 찾으면 되죠. 상수함수는 어떤 거니? 1에 되는 거니까 항상 일정한 함수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는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는 이런 1차 함수를 얘기합니다. 1차 함수. 이건 절대가 함수는 빼쪽한 함수야? 아니야. 이건 2차 함수는 요런 위로 블록이죠.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 안 되죠.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이야.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 바로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을 구하면 되죠. 아니면 하나 알아놔야 될 게 fx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제곱도 바로 이런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요 3차 함수 y fx는 x 세제곱이나 아니면 요 1차 함수들, 이런 1차 함수, 뭐 기울기가 많았으면 감소하는 함수겠죠. 그래서 1대1 되는 함수는 1차 함수나 이런 y fx는 x 세제곱, 뭐 세제곱에다 이런 거 붙으면 안 돼요. 상수로 붙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만.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역함수 30번 역함수를 구할 때,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까 그 계속 복습입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서 y는 요래 되니까 y 대신에 x를 바꾸면 되고요. x 대신에 y로 바꾸면 되고, 이걸 y로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a입니다. 자, 2를 곱하면 2x는 2를 곱하면 y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a죠. 그래서 y는 하면 이게 넘어가면 2x 플러스 2a 되죠. 바로 이게 역함수가 됩니다. 역함수가 이 놈이라 했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지금 이게 bx 플러스 2라 했어요. 이게 bx 플러스 2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b 값은 얼마? 2가 돼야 되고요. 2a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라 했죠. 바로 1과 2를 곱하면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요 함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f와 역함수와 같은 함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f와 f가 같은 함수. 물론 여기다가 합성을 하면 요 f 곱하면 f가 되고요. 여기다가 f 곱하면 이래 되는데요. 아까 했죠. 요런 함수는요, 역함수하고 요 함수하고 요 함수가 x가 될 때는 자기 자신을 치고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꼴, 자기 자신을 치고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 이런 꼴입니다. fx하고 역함수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좀 기억해가, 암기를 좀 해두세요. fx하고 f 역함수와 같은 함수는요, 이 fx가 앞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상수가 뭐가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야.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물론 나중에 유리함수 할 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 합쳐가 나올 건데 일단은 알아놓으세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인 함수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됩니다. 자, 기울기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인 함수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x는 x인 함수입니다. x인 함수. 그래서 여기는 뒤에다가 상수가 붙으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1x. y는 fx는 x밖에 안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됩니다. 왜 그러냐 한번 해볼까요?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면 요건 y는 가죠. 요건 y는 하면 y 역함수가 하면 y를 x, x를 y로 구해주시면요, 요게 마이너스 y가 넘어가면 y가 되고요, x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죠. 보세요. 이놈하고 역함수하고 같은 거죠. 이게 f 인버스 x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는 무조건 되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1인 함수는 y는 fx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는 a가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4가 되든 어떤 건 관계없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요. 그러나 fx는 x가 되는 함수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할 때? fx하고 f 인버스가 같은 함수. 자, fx하고 f 인버스가 같은 함수는 바로 fx는 어떤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된다. 그리고 fx는 어떤 경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x밖에 안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1번은요. 기울기는 fx가 되는데 요 1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무조건 된다 했죠. 마이너스 1일 때는. 기울기가 1일 때는 이게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게 되려고 하면 무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있는 대로 고르라 했는데 니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니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꼭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을 봅니다.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f에 f 했는데 x를 집어넣는데 x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야? 이 두 개가 바로
요게 요거 두 개가 하나는 역함수하고 본함수 x 했을 때 x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요 fx가 바로 요게 돼야 되니까 이 문제는 바로 요 말했듯이 fx하고 f 인버스 x가 같다 했어. 이럴 때 같을 때는요, 이럴 때 같을 때는 어떤 함수냐 하는 거예요. 자, fx하고 f 인버스 x가 같은 함수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어떤 함수? 어떤 함수가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면요, 아까 했죠. 요 f 인버스 마이너스 7을 구하면 여기 보세요. f 인버스 마이너스 7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얼마? f 마이너스 7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요 함수 요 함수랑 같으니까 f 마이너스 7이 얼마? 여기 얼마? 2라고 했으니 요거는 2입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f2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죠? 자, f2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응? 여기서 우리는 f2 값을 구하랬죠. 요거 우리는 역함수 성질에서 f 인버스 2는 얼마죠? 여기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f 인버스 2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f 인버스 2는 얼마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f 인버스 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f2죠. 그죠? 그래서 f 인버스 2랑 f2 값은 같죠. f 인버스 2가 마이너스 7이니까 f2 값도 얼마? f 인버스 2가 마이너스 7이니까 f2 값도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7은 얼마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요 사실 요게 뭐냐면 f 인버스 fx니까 f 인버스 x하고 fx가 같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요게 뭐라고 했어요? f하고 f 인버스가 같다 했죠. 그때는 자, fx하고 f 인버스 x가 같을 때 요게 바로 직선이죠. 그럼 뒤에 상수가 나올 때 a 값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했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뭔지 몰랐지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a 값이 무조건 뭐나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게 플러스 3이죠. 요게 플러스 3입니다. 플러스 3. 자, fa 값을 구하랬어요. a가 얼마다? a가 얼마라고요? 지금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래서 fa 값을 구하라는 것은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1이고요. 플러스 3.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4가 나옵니다. 그래서 4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34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꼴이죠. 자, 여러분들, 자, 합성함수 성질 중에서 하나 알아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놈의 역함수 했을 때 x를 집어넣으면 얼마라고 했어요? x가 되죠. 자,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서요,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g 인버스라고 오브 f 인버스가 있어. 요걸 역함수 할 때는 바로 요걸 구합니다. 이 전체의 역함수는요,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 x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구하라고 했을 때 f에 잘 보세요. 요거부터 결합법칙 성립된다 했죠. g 인버스 오브 요거의 f 인버스입니다. 요걸 계산하면 이래 됩니다.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 요거 보세요. 성질 f g 인버스는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 그리고 오브 f의 5가 나오죠. 여러분, 요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g가 x 집어넣으면 x가 되고 2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자신이 나오니까 요 두 가지는 요 놈을 먼저 계산하면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니까 요거를 먼저 계산 결합법칙에서 요걸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니까 이거는 없어져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f 오브 g 인버스에 5를 구하는 거 나옵니다. 합성했을 때 아까 요걸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했죠. 그럼 5를 집어넣으면 이게 5가 나오니까 바로 요 자체가 5입니다. 자, 그러면 요놈을 우리는 구하면요,
G 인버스 5가 되겠죠. 그럼 G 인버스 5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G 인버스 5는요. 자, G 인버스 5를 우리는 A라고 두면 역대형이니까 G면은 A는 5가 되겠죠. G는 5입니다. 그럼 요 놈을 여기다가 G 함수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X 대신 A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3 여기다 A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3은 바로 여기 5라 해서는 5죠. 그래서 4A는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8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 2가 됩니다. 이게 2가 돼요. G 인버스 5를 A로 해서 이게 2가 돼요. 그럼 F2는 바로 여기다가 X 대신 2 집어넣으면 되겠죠. 2 집어넣으니까 4 빼기 1이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35번을 봅니다. 자, 35번요. 드디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y는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교점의 좌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y는 fx가 이래 되었다고 합시다. 이게 y는 fx예요. 그럼 이 역함수를 우리는 y는 f 역함수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교점을 찾으려면 원래는 이놈하고 이놈을 연립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립하다 보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가 못 풉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문제는 안 냅니다. 그래서 이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요. 아니 우리 역함수는 반드시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 했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교점도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fx하고 f 인버스 x를 연립을 하지 말고요. fx하고 바로 뭐를 연립한다? y는 x하고 연립을 하면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교점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개를 연립하지 말고 fx나 f 인버스 x하고 바로 뭐니? y는 x하고 바로 fx하고 y는 x하고 바로 연립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fx가 이랬고 그 역함수를 구하는데 이 역함수를 또 구해놔놓고 연립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fx란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반드시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연립한다? y는 x하고 연립합니다. 이 역함수를 구할 생각하지 마세요. 역함수 구하려면 y를 x, x를 y를 하면 이거 못 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립을 뭐라 한다? 이놈하고 y는 x를 연립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가 y는 x 여기 y는 x는 y는 x니까 x하고 여기하고 같다고 두면 되겠죠. 그죠? 이거 그럼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3x 플러스 36은 제로가 됩니다. 어떤 것도 되죠? xx 12하고 3 곱하면 36이 되고 안됩니까? 13x 4구 30 여기 4구 9면 4구 36 됩니까? 이것도 안 되나요? 되나요? 9x 마이너스 4 되시죠. 그러면 x는 9죠. x는 9와 x는 4인데 요건 x는 6보다 크다 했죠. 그래서 요놈은 안 됩니다. 그럼 x를 9를 구했잖아. 근데 x를 9가 만일에 여기 나왔다면 x가 9가 나왔다면 y 값도 y는 x니까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a, b를 구하라 해서 요게 a고 b니까 9 답이 바로 18이 정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37번 또 나왔네요. y는 2x
2x-6하고 역함수에 대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랬어요. 자,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fx가 지금 2x-6이 되죠. 이런 직선이 나옵니다. 이거하고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면 역함수는 바로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y는 x하고 연립을 하면 되죠. 그러면 2x-6이 자,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fx하고 y는 x하고 두 개를 연립한다. 연립을 한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2x-6이 x가 되는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x가 여기로 가면 x-6이 넘어가면 6이죠. 그래서 x가 6이면 y도 얼마다? 6이 됩니다. 6,1이죠. 자, 교점을 이걸 p라고 했는데 OP 원점은 0,0이죠. 그죠? 바로 OP의 길이는 여러분 알죠? OP는 6에서 이거 빼고 제곱 6의 제곱 6에서 이거 빼고 제곱 6 빼기 0은 6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얼마? 6의 제곱이 몇 개 있다? 2개가 있죠. 6의 제곱이 2개 있어요. 6의 제곱은 얼마? 6이죠. 그래서 6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37번을 한번 보면요. 30번. 자, 정말 계속 지금 중요한 거요. 겁니다. 함수는 지금 이런 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정역과 공역이 같은 1대1 대응이 될 때 알겠어요? 반드시 집합인 함수 이래 됐을 때, 자, 1대1 대응은요 항상 뭐다? 증가하거나 항상 뭐다? 감소하는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한 함수가 되는 게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은 뭐라고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합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직선이잖아요. 여기 1 플러스 1, 5 마이너스 1. 자, 이게 플러스면요. 이것도 뭐니? 자, 이 함수가 요게 x가 2보다 클 때 2를 기준으로요. 이게 증가하는 함수 플러스면요. 요게 감소하는 함수가 되면 항상 증가는 아니죠. 감소 증가죠. 그래서 요 분이 항상 플러스면요. 요것도 항상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야지 항상 증가하죠. 아니면 이게 1 플러스 a가 이렇게 감소가 되면 x는 2에서 이렇게 1 플러스 a가 감소가 되면요. 요것도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면 이것도 기울기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죠. 그걸 합친 게 뭐냐면 이게 플러스면 두 개 곱하면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합친 게 바로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를 합친 거는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면 이것도 플러스 돼야 되니까 플러스는 0보다 크죠. 만약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건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 기울기가 플러스 해야지 항상 증가하고 이게 마이너스 되면 이것도 마이너스 돼야 돼. 그래서 요 기울기가 곱한 게 0보다 크면 된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차례대로 쓰면 a 플러스 1이고요. 요걸 a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되죠. 요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가면 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고요. 요걸 마이너스로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그러면 요게 0 되는 거 마이너스 1이고 요거 0 되는 거 5죠. 우리 2차 부동식 풀 때 뭐라고 했어요? 뿔이죠. 0보다 적은 부분은 마이너스 부분 이놈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가 돼야 되죠. 자, 이 사이에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0, 1, 2, 3, 4 총 몇 개? 5개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개요? 5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1대1 등은 항상 증가와 감소니까 이게 직선 1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면 이것도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되니까 결국 두 개를 곱하면 0보다 커야 합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곱하면
두 개 곱은 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자, 그 다음 몇 번이죠? 38번입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문제하고 반복되는 거죠, 그죠? 자, 요음이 성립된다. 그래서는 f의 g라는 함수가 bx 플러스 6이 되고요. 그렇죠? 요거는 g의 f가 얼마? a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f를 한번 구해볼까요? f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4, x 대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죠. 그럼 a는 넘어가면 2가 되네요. 자, 우리는 뭐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bx 플러스 이건 6이고요. g에 a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fx 플러스 6, bx 플러스 6은 요 x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bx 플러스 6 마이너스 4는 요거는 2x 마이너스 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b에 x 대신에 2x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요래 전개하면 abx 요라면 6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라면 2bx고요. 요라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여기서 ab는 2b죠. 자, ab는 2b. 그 다음에 6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6이 되어야 됩니다. 요 b가 없어지면 a는 뭐가 되죠? 2가 됩니다. 자, a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2 빼기 4 8이죠. 그죠? 자, 마이너스 4b 플러스 6이 되겠죠. 6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그럼 b는 얼마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a는 나왔고요. 우리가 구하는 a-2b는 a가 2라고 했습니다. b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계산하면 요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고요. 2 플러스 1은 얼마죠? 3이 됩니다. 그래서 3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38번이 되었습니다. 39번 한번 봅니다. g의 gx가 있어요. 그러면 g의 gx는 이렇게 되죠. 우리는 아까 전에 합성함성 결합법칙이 성립된다 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먼저 하고 난 뒤에 f의 fx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됐어요? 맞죠? x제곱 마이너스 6. 그때 우리는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놈을 g 오브 h에 이 fx를 그냥 fx라고 두고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6이죠. 자, 요 g 오브 fx 요 자리에 x 대신에 요 fx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4fx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요게 x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자, 4fx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x는 얼마? 4로 나누면 4분의 1의 x제곱이고 요걸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f 마이너스 2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 플러스 4죠. 빼기 1입니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빼기 1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죠?
잠깐만요. 여기 1이죠. 4분의 1 곱하기 4는 약분하면 1이죠. 1 빼기 1은 얼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40번 한번 봅니다. 자, G하고 fx는 x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 봅시다. G of F의 X가 X 집어넣는데 X가 나오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F 인버스 오브 F 했을 때만이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역함수 관계일 때만이 X가 X로 나오겠죠. 그런가 요 FX는 똑같은 요 GX가 바로 뭐다? GX가 F 인버스 X라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게 바로 요놈이다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F 인버스 4를 구하였죠. 자, F 인버스 4는 만일에 이놈을 A라고 두면요, F모는 A는 4가 되는 거죠. FA는 4. 그래서 요걸 구하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F 인버스 4는 A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A 집어넣습니다. 3A-5는 여기 4가 되니까 3A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넘어가니까 9가 되고요. A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바로 3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G 인버스 4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G 인버스는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GX가 F 인버스면요, G 인버스 X는 얼마? fx입니다. 알겠어요? 반대로 바꾸면 돼요. 알겠어요? G 인버스 4를 구하는 것은 G4를 구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알겠어요? F4를 구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F4는요, 바로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죠. 12-5 얼마? 9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9가 되고 요게 3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3 빼기 9 G 인버스 4가 12 빼기 5 12 빼기 5는 얼마죠? 미안합니다. 7이죠. 여기 7입니다. 여기 3이고 7이니까 3 빼기 7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41번요. 아까 전에 이런 문제를 했는 거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값을 구하라 했을 때 합성함수는 요거부터 하죠. G 오브에 요거 합성함수는 어떻게 한다? G 인버스 1 오브 요거 F 인버스로 바뀐다 했죠. 그죠? 요거 아까 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 오브 G입니다. 자, 아까 전에 했죠. G와 G 인버스 X에 X를 집어넣으면 이건 X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이건 지장 없으니까 이건 없애버리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구하는 거 F 인버스 오브 G의 얼마? 마이너스 1값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값을 구하면 이 값이 나온 7이면 이거 계산하면 7이면 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필요 없다. 그래서 F 인버스에 G 마이너스 1값. 자, G-1은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G-1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요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F-4는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여기 뒤에 게 플러스 5입니까? 예, 플러스 5죠. 그러면 여기에 4 더하기 5가 되기 때문에 9가 됩니다. 그래서 9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문제와 같습니다. 1대1 대응이죠. 그럼 1대1 대응인데 A가 음수죠.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고 계속 복습하는 문제입니다. A가 음수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3이 취역이 Y값이 큰 게 와야 됩니다. 물론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3이면 2가 와야 되고요.
이게 음수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3일 때는 y값이 큰 게 와야 되고요. 1일 때는 얼마가 와야 되죠? 2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y는 x 플러스 b라고 하면 y 대신에 6을 집어넣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y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 식을 빼면 4가 되고요. 이거에서 빼면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b는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바로 a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거예요. 자, fx 역함수와 이것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죠. 교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fx와 f 인버스 x의 역함수는 y는 fx하고 y는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뭐하고 같다?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바로 결국 y는 x와 이는 y 바로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야 됩니다. 두 개를 연립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이놈하고 y는 x를 연립하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y는 x를 연립을 합니다.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제로가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x값이 1과 2가 나오죠. 그럼 교점은요. x가 1이면 y는 x의 대칭이요. 반드시 1,1이 나오고요. x가 2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2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어요. 이때 교점 사이의 거리, 요놈의 거리를 L이라고 하면 바로 L은 어떻게 구하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값 2에서 1을 빼고 제곱, 2에서 1을 빼고 제곱을 하면 되겠죠. 요거 1이고요. 요거 1입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 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루트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번, 세 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깨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알겠어요? 자, 우리가 우리 DH 입자군에서 중요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